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5 비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의 파이널 프로젝트인 TD 캐스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그리고 프로젝트 기능에 대한 디테일,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회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TD 캐스트 기획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할 일이 있죠. 할 일은 때론 귀찮고 힘들기까지 합니다. 이런 할 일들을 좀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저희가 흔히 즐겨하는 게임과 접목하면은 저희가 좀 더 할 일을 재밌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 멤버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팀장이신 이현주님, 프론트엔드 개발, 페이지 구조 설계, AWS 클라우드 프론트 관련 셋업과 헤더, 투두리스트, 랭킹 페이지 구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발표자인 저 신민주는 프론트엔드 개발, 컨셉, UI, UX, 프로토타입 디자인, 그리고 커먼 컴포넌트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그 컴포넌트에 대한 개발을 맡았고요. 그리고 스테이터스, 마이 페이지, 레이드 페이지 구현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훈님, 똑같이 프론트엔드 개발 담당하셨고 UI, UX 컨셉 디자인에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후터, 메인, 레이드 조인 페이지 구현 담당하셨고 마지막으로 오어스 2.0 로그인 관련해서 기능 구현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성현님, 백엔드 개발 담당하셨고 기능 리스트 설계, DB 다이어그램, API 설계 및 모든 서버 코드를 최종적으로 타입스크립트로 변환하는 작업 담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충만님, 백엔드 개발 담당하시고 기능 리스트 설계, 그리고 서버 쪽 AWS 셋업, 그리고 DB 다이어그램, API 및 서버 쪽 모든 컨트롤러 코드 구현 담당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기술 스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진행하였고 훅으로는 리덕스 툴킷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모든 CSS 구성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서버 쪽에서는 타입스크립트 똑같이 진행하였고 그리고 시퀄라이즈하고 타입 ORM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서버는 Node.js 및 타입스크립트로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과 시퀄라이즈로 구성하였습니다. 보안 관련해서는 JWT 토큰, 그리고 비밀번호를 마이크립트 이용해서 해시화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식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AWS3의 코드가 배포되고 서버도 똑같이 EC2에 자동으로 배포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AWS3에 호스팅된 정적 웹사이트를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배포된 웹페이지의 형태로 보게 됩니다. 네, 프로젝트 페이지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인 페이지, 스테이터스, 투두리스트, 레이드, 랭킹, 로그인, 마이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서비스의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카카오, 구글 세 가지로 가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카카오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카카오에 등록된 자신의 이름을 자동으로 닉네임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테이터스 페이지입니다. 스테이터스 페이지에서는 유저의 스테이터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스테이터스는 이제 스탯과 유저의 칭호가 되겠는데요. 칭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저의 스탯에 비례해가지고 변경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저의 스탯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피지컬 스탯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가 육체적인 활동을 하고 나서 투두를 완료했을 때 올라가고 인텔리전스는 지능적인 활동, 스피릿은 이제 끈기가 필요한 활동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EXP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3가지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은 활동을 진행했을 때 유저가 원하는 대로 임의로 기타 투두로 지정을 하면은 그 태스크를 완료했을 때 EXP 스탯이 올라가게 됩니다. EXP 스탯은 유저의 레벨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저의 캐릭터 같은 경우도 이제 유저의 스탯에 따라서 그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크게 스텝별로 총 4가지 나눠놨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히든 캐릭터가 있어서 유저의 스탯의 총합이나 아니면 특정 스탯을 비례적으로 잘 맞추는 히든 캐릭터가 렌더링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유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유저의 닉네임,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유저의 삭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투두리스트의 목록 또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업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가 레이드를 진행했을 때와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레이드 페이지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두리스트 페이지입니다. 투두리스트 페이지는 기본적인 투두에 CRUD 기능이 전부 적용되어 있습니다. 투두의 생성, 수정, 삭제 기능 전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기대 보상값 확인도 가능합니다. 오늘 할 일을 어떤 거를 진행했을지에 따라서 목록에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today's expected reward 안에 이제 유저 어느 정도의 스탯을 얻을지 간단하게 렌더링 되고요. 그리고 오늘 완료하거나 아니면 취소한 투두에 따라서 유저의 스탯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드 조인 페이지입니다. 레이드 조인 페이지에서는 이번 주 오픈되는 레이드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보스모터의 정보는 서버에서 전달되게 됩니다. 레이드 페이지에서는 참가 신청이 가능하고 참가 신청한 레이드는 이제 특정 시간에 오픈되도록 됩니다. 다음은 레이드 페이지입니다. 레이드 페이지에서는 오픈된 레이드의 정보를 확인 가능하고요. 보스몬스터의 정보 및 데미지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스몬스터에게 데미지를 주는 방식은 유저가 레이드에 참가한 상태에서 투두 리스트를 완료하면 유저의 해당 스탯에 비례해서 보스에게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레이드 클로즈 페이지입니다. 보스 몬스터의 HP가 0이 되면 보상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보스 몬스터에게 데미지를 줬을 때 HP가 0이 되면 레이드 클로즈 페이지가 렌더링 되고 마이 페이지에 가서 해당 보스에 대한 메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랭킹 페이지입니다. 랭킹 페이지에서는 이번 주에 베스트 유저 확인이 가능하고 각 스텝별 유저의 랭킹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페이지는 리스폰시브 디자인 적용해서 모바일에서도 앱을 사용하는데 위화감이 없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 회고입니다. 프로젝트 회고는 저희가 잘했던 점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점 2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먼저 잘했던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희가 애자일 방식을 적용해서 모든 태스크를 25개 정도로 나누어서 스프린트 1, 2에 나눴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스케줄이 총 2달이었으니까 첫 번째 달은 스프린트 1, 두 번째 달은 스프린트 2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무리 없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컴포넌트 및 폴더 파일 구조를 최초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스프린트에 따라서 유저 개발자들에게 작업을 분배했을 때 개발자들이 작업을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하고 나서 깃에다가 이제 머지를 했을 때 깃에서 뭐 충돌이 나는 경우가 없는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컴포넌트를 독립적이고 재사양이 높도록 구성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에 대한 사고력을 높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큰 예를 들면은 스테이터스 컴포넌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유저의 그 캐릭터 모습과 이제 스탯 정보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곳의 페이지에서 렌더링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커먼 컴포넌트로 해서 구성을 해왔는데요. 이 커먼 컴포넌트는 저희 각각의 페이지에서 사용하게 되지만은 각각의 페이지마다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 스테이터스 페이지에서는 세로 방향으로 적용하고 투두 리스트에서는 가로 방향, 마이 페이지에서는 유저의 캐릭터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컴포넌트를 이제 개발을 할 때 어떤 페이지에서는 이런 기능이 필요할 테니 이런 기능을 넣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다 처음부터 고려하고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뭐 더 큰 프로젝트를 개발을 할 때 컴포넌트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던 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프라이트 리소스 렌더링 방법을 익힌 건데요. 스프라이트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GIF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이제 용량이 작은 그런 이미지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그냥 GIF 파일을 통째로 넣는 것과 달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스프라이트 리소스의 특정 지점을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동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입스크립트 같은 새로운 스택들에 대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좀 더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인데요.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퍼스트 프로젝트 진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능을 직접 개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스트와 모델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토스트 메뉴 가장 크게 예를 들면 리액트 토스트파이 같은 이렇게 좋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저희가 서비스 전체적으로 이걸 직접 개발을 하다 보니 이런 사소한 것들도 직접 개발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이거저거 도전을 해보았는데 어쨌든 구현은 되었지만 이런 부분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드밴스드 관련 기능 구현 완료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항목과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현하지 못한 가장 큰 점으로는 이제 유저의 장비와 펫 기능 같은 경우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개발과 관련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장착했을 때 스텝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얻을지 아니면은 스텝 포인트 말고 뭔가 다른 어떤 유저에게 그 베네핏을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게임 밸런싱적인 기획과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까지 같이 진행하기에는 약간 시간이 부족했고 그리고 또 의견 충돌 같은 것도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기술 스택을 활용하는데 러닝 타임이 좀 상당했습니다. 가장 크게 예를 들어서 타입스크립트가 있겠는데요.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적용할 때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적용을 했었는데 하지만 타입스크립트를 통해서 저희가 타입에 대한 개념을 점점 익히다 보니 페이지 구조를 설계할 때 이런 부분에다가 이런 양식, 이런 타입대로 지정을 해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뭐 스테이터스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도 지정된 타입을 지정된 양식으로 가지고 오니까 나중에 이 페이지를 렌더링 할때 이런 데이터가 잘못 전달돼서 렌더링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가 타입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덕스 툴킷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리덕스 툴킷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프로젝트 때 사실 프로스 드릴링 현상 때문에 좀 저희가 애를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때는 무조건 리덕스를 하자라고 결심을 했었는데 물론 이런 프롭 드레이닝 현상이 엎어진 것은 좋았지만은 이것도 리덕스 툴킷으로 인해 관리되는 스테이트도 결국에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을 때 이게 스테이트가 초기화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들이 상당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페이지를 새로 고침할 때마다 해당 스테이트에다가 저희가 그 API에서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다 뿌려주는 식으로 구성하는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어떠한 페이지를 가도 이 페이지에는 필요 없는 정보까지 한꺼번에 요청해가지고 받아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고려를 해서 그 작업을 하면은 좀 더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저희 팀 TG캐스트 파이널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